안녕하세요. 저는 식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옛날 부모들은 자식한테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지만 요즘 부모들은 친구가 때리면 맞지만 말고 몇 배로 때리라고 가르친다네요. 그만큼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절 괴롭히는 동서에게 저 대신 복수를 해주는 걸로도 모자라 집안의 평화까지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를 엄마가 모셨거든요. 엄마 할머니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였지만 사이가 무척 좋았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극진히 잘하시다 보니까 할머니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예뻐했어요. 시애밀 이렇게 친정엄마처럼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또 있겠니?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딸보다도 잘하는 며느리를 얻은 게야. 난 죽을 때도 우리 경지내미 손잡고 죽을란다. 엄마랑 할머니가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할머니랑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땐 아빠 대신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놀이공원도 가고 그랬어요. 가서 놀이기구를 타고 있으면 할머니가 솜사탕을 들고 웃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곤 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까지 저희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가 주저앉아 오열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조금만 더 오래 계시다 가시지 왜 벌써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저랑 한적한 시골에서 텃밭도 키우면서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정말 저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만 그 이후에도 한동안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시곤 했어요. 저 역시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펐지만 엄마가 느끼는 슬픔에 비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슬픈 마음도 차차 가라앉고 저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식품 공장 생산직으로 취업했어요. 엄만 그런 저를 걱정하시며 전문대라도 가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공부에 취미 없는 거 알잖아요. 대학을 갈 거였으면 진작에 더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리고 전문대 나온다고 돈을 훨씬 많이 번다는 보장도 없는데 굳이 대학 다니면서 학비 낭비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2년제여도 들어가는 학비가 얼만데 그 시간에 공장 다니면서 돈 벌면 훨씬 이득이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시집 갈 때도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할 거니까요. 저희 엄만 그런 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그렇게 결정했으니 응원하겠다고 해주시더군요. 그렇게 전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힘들긴 정말 힘들더군요. 그래도 저한텐 적성에도 맞고 나름 보람도 있었어요. 땀을 잔뜩 흘리면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되곤 했는데 오늘 하루도 몸이 녹초가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게 너무 뿌듯해 제 자신이 대견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중에선 제가 공장에 다니는 걸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길에서 중학교 동창을 마주친 거예요. 후줄근하고 편한 옷차림이었던 저와는 달리 친구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미니스커트에 하이힐을 신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 너무 반갑다면서 커피 한잔 하자는 말에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친구가 뭐 하면서 지내냐고 묻길래 공장에 다닌다고 했더니 갑자기 친구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뭐? 공장?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대학에 가야지.
왜 공장에 다녀? 너희 부모님이 학비 낼 돈 없으시대? 그럼 너 고졸이네. 내 주변에서 고졸은 네가 처음이다, 야. 아, 그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좋더라고. 다달이 통장에 월급 찍히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에이, 뭐야. 난 당연히 네가 대학 다니는 줄 알고 같이 수다 떨자고 한 거였는데. 그럼 어차피 너랑 나랑 별로 얘기할 것도 없겠네. 넌 대학교 강의도 안 들어봤고 MT도 안 가봤으니까 나랑 공감대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 설마 공장 일 평생 할 건 아니지?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무시받고 산다. 사람들이 수준 안 맞는다고 같이 안 놀아줘. 내가 친구라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잘 명심해 너. 그럼 난 간다. 친구는 그렇게 자기 할 말을 다다다 하고선 휙 가버렸죠. 중학교 땐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그 친구와 다신 연락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공장에 다닌다고 무시하는 건 친구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때 친척들이 저희 집으로 모였는데 그때마다 전 친척들의 자식 자랑용 비교 대상이 되곤 했었죠. 형님, 우리 큰애 이번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 들어간 거 아시죠? 아유, 근데 형님은 경진이가 대학도 안 나와서 공장에서 공순이나 하고 있으니 진짜 속상하시겠다. 그런데 왜 하필 공장이에요? 차라리 아무나 다 시켜주는 중소기업 격리라도 하라고 하시지. 저는요, 제 딸이 졸업하고 공장 다닌다고 하면 두들겨 패서라도 말릴 거예요. 우리 경진이가 공장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매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애야. 동선의 큰애가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간 건 알겠는데 우리 경진이도 남부럽지 않은 멋진 딸이라고. 세상에 공부가 다는 아니잖아. 저희 엄만 친척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제 편을 들어주기 바쁘셨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절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이 열심히 일했답니다. 사람마다 삶의 가치관은 다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던 중 20대 후반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둘 다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우와, 경진 씨는 저랑 정말 비슷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다 보면 진짜 힘도 많이 쓰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나면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가끔씩은 집에 와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과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모습이 저랑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 약속 후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자상하고 좋은 분들이시더군요. 제가 식품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식품 공장이면 일이 엄청 힘들 텐데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일한 거 보니까 우리 아들 말대로 정말 성실한 성격인 것 같네. 아참,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째 아들도 천안에서 공장을 다니거든. 온 가족이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기도 힘든데 이게 다 우리가 가족이 될 인연이라 그런가 봐. 그렇지 여보? 알고 보니 시동생은 천안에 있는 국내 1위 대기업 공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절 환영해 주신 덕분에 전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주변에 알리고 나니 친구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경진아, 그런데 시댁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원래 시댁은 멀어야 좋다잖아. 가까우면 시댁에서 주말마다 맨날 오라고 부르고 엄청 귀찮다던데?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한테 막 간섭하고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어떡해? 시댁에서 자주 부르면 어때서? 우리 엄만 평생 할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매일 같이 계셔도 잘 지내시더라. 난 우리 엄마처럼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잘 지낼 거야. 그리고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뵀는데 우리 예비 시부모님들 다 좋은 분들이셔. 시집살이 같은 건 안 시키실 것 같아. 친구들이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일까요? 시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낼 거라고 하니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친구들의 우려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저에게 계속 잘해주셨어요. 저도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애교도 부리고 자주 찾아뵈면서 잘하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죠?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사우나 한번 가시는 거 어때요? 가서 땀 한번 쫙 빼고 든든하게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와요. 처음엔 시부모님께 어떻게 잘해야 할지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 저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하셨던 걸 그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사우나도 같이 다니고 나들이도 다니며 친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살갑게 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동네 시장에 구경을 갔는데 시장 상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딸내미가 엄마랑 아주 똑 닮았네. 붕어빵이야, 붕어빵. 어머, 저희가 닮았어요? 진짜 얘가 제 딸 같아요? 그럼 딸이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팔짱까지 끼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 며느리는 아닐 테고 나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여동생도 아닐 거 아니에요? 어머머, 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우리 큰 며느리. 뭐라고요? 며느리? 말도 안 돼. 시어머니랑 이렇게 알콩달콩한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이고,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우리 며느리 내 전화 받지도 않고 집에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데 세상에나 며느리랑 팔짱을 끼고 시장 구경을 하러 와? 아이고, 배 아파서 죽겠네. 저희 시어머니는 딸 같다는 시장 상인의 칭찬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입꼬리가 찢어질 만큼 웃으시더군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부모님과 잘 지내니까 저희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잘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빠하곤 가끔 낚시도 가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행복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이 2배가 된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절 예뻐하시는 만큼 저희 아들도 너무 예뻐해 주시더군요. 아마 첫 손주라 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성격이 너무 착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가 제 아들 얼굴을 핥힌 적도 몇 번 있었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한테 장난감을 뺏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아들은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애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몇 번은 참았는데 계속 반복되다 보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재민아, 엄마 말 잘 들어. 누가 때리거나 물건을 뺏어갈 때 참고만 있으면 안 돼. 네가 참기만 하면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번에 또 괴롭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한 대 때리면 넌 10대 때려. 알았지? 나도 친구를 때리라고요? 친구를 때리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가 먼저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면 나쁜 사람이지만 친구가 먼저 때리면 너도 똑같이, 아니 10배로 때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기는 거야. 알겠지? 아들은 울먹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아들한테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요즘에 영악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멍청하게 때리는 거 다 맞아가면서 소심하고 나약한 아이로 크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확실히 예전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친구가 주먹으로 때리면 똑같이 주먹으로 때려주었고
누가 장난감을 뺏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뺏어왔어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이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죠. 그제야 저는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같은 대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둘째 아들도 공장 다니는 며느리를 데려오냐며 신기하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결혼 후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부터 동서가 절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네 공장은 연봉 얼마나 받아요? 한 5천은 받아요? 뭐? 5천? 그만큼 받으면 얼마나 좋게. 아이, 당연히 그 정도는 안 되지. 네? 5천도 안 된다고요? 대박.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왜 못 살아? 그 돈으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허리띠 졸라매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조금 받아서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긴 해요. 아우, 거기 진짜 다닐 거 못 된다. 젊을 때 건강 버려가면서 일하는 건데 꼴랑 그 돈이 뭐예요. 저 같으면 그런데 절대 안 다녀요. 형님도 이참에 그냥 이직하시는 거 어때요? 하긴 형님은 어차피 이직하셔봤자 또 비슷한 데 들어가시겠다. 우리 같은 대기업 생산직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래, 동선 좋은 회사 다녀서 좋겠다. 근데 우리 회사도 좋은 회사야. 동선에만큼 월급은 많이 안 주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사장님이 얼마나 챙겨주시는데. 챙겨줄 거면 돈으로 줘야죠. 말로 챙겨주는 거 누가 못해요. 형님, 제 앞에서 그렇게 좋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개나 소나 들어가는 구멍가게 공장인 거 다 아는데요 뭐. 동서의 무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선의 회사는 대기업이다 보니 월급만 높은 게 아니라 성과금도 많이 주고 복지 혜택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자기 회사랑 저희 회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연말에 가족끼리 모였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형님 연말 성과금 얼마 나왔어요? 아니, 우린 치사하게 이번에 1,000만 원밖에 안 준다잖아요. 성과금을 1,000만 원이나 줘? 와, 동선의 회사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리 회사는 성과금 같은 건 딱히 없거든. 그런데 동선 1,000만 원이 적어?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이 뭐가 많아요. 작년엔 1,5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줄 알았는데 꼴랑 1,000만 원이 뭐야. 이번에 남편이랑 저랑 성과금 나온 거 합쳐서 차나 좀 바꾸려고 했더니 에휴, 다음으로 미뤄야겠네. 그런데 형님은 월급도 적으면서 성과금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하긴 같은 공장이어도 급이 다르니까. 여보, 형수님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회사에서 성과금이 나오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뭐 잘났다고 비교질이야? 얼른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사과 무슨?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우리 회사가 대기업인 거 맞잖아. 당신도 그래서 우리 회사 들어올 때 힘들게 들어오지 않았어? 힘들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많이 받는 거지. 아무나 이력서만 쓰면 들어갈 수 있는 형님네 회사랑 같냐고. 너 말이 참 심하구나. 사람이 돈만 많이 번다고 다가 아니다. 네 형님을 봐라. 월급은 너보다 적어도 알뜰살뜰 잘 모아서 애도 잘 키우고 우리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의 인성이야말로 그 사람의 재산인 법이야. 그러니 너도 네 형님을 보고 잘 배우거라. 그래, 네 시아버지 말이 맞아. 공장에 급이 어디 있니?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밀리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안 그러냐, 애미야? 아참, 지난주에 같이 갔던 사우나가 참 깨끗하고 좋더라. 전에 다니던 곳은 사람만 많고 좀 지저분했잖니. 이번 주말엔 지난주에 갔던 거기로 가자꾸나. 시동생에 이어 시부모님까지 제 편을 들어주자 동서가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30대 중반인데 참 철이 없구나 싶었죠.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말에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려고 했는데 동서네가 그날 제주도로 1박 2일 놀러 간다며 못 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저희 이번에 제주도 가는 거 거의 공짜로 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가 빵빵하게 나오거든요. 형님 낸 이런 것도 없죠? 이래서 대기업 하는 거예요. 형님이 아무리 알뜰하게 아꼈으면 뭐예요? 전 안 아꼈어도 회사에서 다 퍼주는데 형님은 돈 아낀다고 여행도 안 가시죠? 아우, 구질구질해. 그래,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포인트로 여행도 가고 아주 좋겠네. 설마 그거 자랑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고 보면 동서가 나를 참 좋아하나 봐. 동선에 친정 식구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굳이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동서가 저한테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동서보다 월급 적게 주는 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피해주는 것도 없었는데 왜 자꾸 절 무시하지 못해 안달인지. 그런데 동서의 그 행동이 어린 제 아들의 눈에도 보였던 걸까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작은 엄마 왜 자꾸 엄마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요? 말로 괴롭히는 것도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누가 괴롭히면 똑같이 되갚아 주라고 했잖아요. 재민아, 작은 엄마가 말을 예쁘게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는 어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작은 엄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른들 일 때문에 어린 아들이 괜히 상처받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동서하고 큰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런데 저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서가 결혼한 지 4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동안은 시댁 김장 날마다 동서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질 않았는데 이번엔 웬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김장 준비는 다 해놓으셨고 동서는 조금 늦게 온다길래 시어머니와 둘이서 김장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도 깨질 듯이 아프고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 아팠죠. 제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자 시어머니가 눈치를 채시고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어디가 안 좋니? 식은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려? 너 그 장갑 벗고 들어가서 좀 쉬어라. 김장은 나 혼자서 해도 되니까 약 먹고 얼른 한숨 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손이 워낙 크셔서 매년 김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분량을 나이 드신 어머님 혼자서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냥 어제 잠을 조금 늦게 자서 그런가 봐요. 이것만 다 하고 들어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저는 아픈 것도 꾹꾹 참으며 끝까지 김장을 마쳤습니다. 다 만든 배추김치를 김치통에 담고 나자 시어머니가 절 억지로 방에 떠미셨어요. 뒷정리는 본인이 다 할 테니까 제발 약 먹고 들어가서 쉬라면서요. 마침 그때 동서가 시댁에 도착했길래 뒷정리는 동서가 도와주면 되겠다 싶어서 저도 안심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몸살 약을 먹고 이불로 몸을 돌돌 말고 드러눕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든 지 몇 분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제 등을 발로 툭툭 차는 거예요. 깜짝 놀라 깨어나니 동서가 멀뚱히 서서 절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형님, 꾀병 부리지 말고 빨리 나와서 고기 좀 삶아요. 형님이 이런 거 특기잖아요.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예요? 동서, 내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동서가 좀 어머님 도와서 수육 좀 삶아봐. 형님이 있는데 제가 수육을 왜 삶아요? 그리고 약 먹었으면 이제 움직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일하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핑계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군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픈 제가 걱정되었는지 어느새 제 옆에 같이 누워 있었나 봐요. 작은 엄마, 우리 엄마 아프거든요? 왜 우리 엄마한테 일 시켜요?
작은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어머머, 얘 좀 봐. 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럼 작은 엄만 왜 우리 엄마한테 말버릇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나이도 더 많고 더 윗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엄만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우리 엄마 푹 쉬어야 되니까 얼른 나가세요. 야, 밀지 마. 진짜 조그만 게 버릇없게. 나가요. 나가라고요. 제 아들은 동서의 몸을 두 손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동서는 엉덩방아를 찢고 아프다며 짜증을 부리더군요. 아씨, 진짜? 왜 밀고 난리야? 제 아들은 동서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방문을 확 닫아버리더군요. 그리고 걱정하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작은 엄마 진짜 미워요.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왜 아픈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못 참겠어요. 엄마가 괴롭히거나 때리는 사람 있으면 10배로 갚아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엄만 작은 엄마한테 안 갚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작은 엄마 혼내줄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자기가 작은 엄마를 혼내줘봤자 어떻게 혼내준다고 그러는 건지 겨우 10살짜리 어린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니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은 후 푹 쉬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다시 누워서 잠에 들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허겁지겁 거실에 나가보니 바닥에 누워있던 동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얼굴이랑 머리를 손으로 막 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왜 여기서 과자 부스러기를 다 흘리면서 먹고 난리야? 그런 작은 엄만 왜 거실에 누워서 자고 난리예요? 거실은 자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전 그냥 TV 보면서 과자를 먹었을 뿐이라고요. 뭐라고? 이 조그만한 게 진짜.